자,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왔냐? 9페이지로 왔어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소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안 나올 것 같아. 왠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약간 너네 혹시 그런 거 알아? 인디언 나오는 영화 이런 거 한번 안 봐봤죠? 인디언 옛날에 그 옛날 진짜 완전 옛날 영화 중에 뭐가 있느냐? 늑대와 함께 춤을이란 영화 있어. 이게 뭐냐면 늑대와 함께 춤을이 뭐냐면 이게 거기 주인공 이름이야. 알겠죠? 그래서 옛날 인디언들이 있잖아. 사람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사람의 특징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 인디언 말로 이름을 정해. 알겠지? 그치? 그래서 뭐 그거 해가지고 거기 영화 제목이 그래서 늑대와 함께 춤을이거든? 근데 여기도 무슨 얘기가 나타나는 거냐? 이름 얻기가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칠판 봐. 여기 배경이 뭐냐면, 이 소설 배경이, 이거. 원시 시대예요. 원시 시대. 알겠죠? 그죠? 이거 근데, 잠깐만. 3월 모의고사 읽었던 게 기억이 나니? 전혀 안 나고 있죠? 원시 시대야. 그래서, 뭐 하던 시절? 수렵, 채취, 하던 시절.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원시 시대에 우리 근데 굳이 원시까지 안 가더라도 옛날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그거 있어. 아마존의 눈물 이런 것도 내가 모르지. 그지? 거기 보면 아마존에 살고 있는 진짜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야. 그 원주민들은 다 어떻게 살아? 수렵 채취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되게 중요해? 요거예요. 사냥이 되게 중요해. 특히 누구한테? 남자한테는 사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냥에 성공을 하는 것 자체가 뭘 드러내? 이 남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지? 정체성, 힘, 그지? 그리고 성공해야 뭐가 되는 거? 걔네 세계에서 요즘 말로 인싸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사냥에 성공하고, 그리고 그거 다 같이 어때? 원주민 그 마을 전체가 다 같이 먹고, 이러면서 인싸 인증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도 되고, 우두머리도 되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거냐면, 여기에 들소 사냥하는 얘기가 나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들소 사냥을 해가지고 있잖아. 여기에서 이걸 통해서 사냥에 성공을 하냐 못하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 남자로서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인물이 나오죠. 뭐냐? 사냥에 성공하는 애랑 그리고 사냥에 성공하지 못하는 애. 알겠지? 그럼 사냥에 성공하는 애는 어떤 애냐면 이 새끼는 얍삽한 애야. 알겠죠? 별명이 뭐냐? 뱀눈이야. 그럼 뱀 눈가라니까 우리 보통 뱀눈이라는 거 뱀 하면은 약간 어디에다가 비유하는 거니? 얍삽한 새끼들한테 비유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뭐냐? 사냥 실력이 출중하다기보다는 지형지물이나 이런 걸 이용을 잘 해가지고 지금 운빨도 좋고 그래서 사냥에 성공을 한 애야. 근데 그걸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사냥에 성공을 못한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뒤에가 더 중요해. 그렇게 사냥에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그걸 나중에 뭐로 지금 자기의 에너지를 있잖아. 우리 봐봐봐.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남자들이 뭔가 이렇게 사냥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에너지를 어디로 발산할 수도 있어? 예술로 발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애는 뭐냐면 이걸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에너지를 예술적으로 발산하는 애가 등장해. 알겠죠? 그지? 그래서 그 예술적으로 발산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 그 옛날에 우리 봐봐. 동굴 벽화 있잖아. 그 벽화 그리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예술적 성취.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있잖아. 두 가지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원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알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부터 봅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지. 3월달에 읽었던 게. 그죠? 자, 잘 봐. 그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이름 얻기는
해가 하늘 가운데 왔을 때야 시작됐다. 그러면 하늘 가운데인 거니까 언제? 정오야 정오. 그죠? 이땐 시계가 없으니까. 그와 다른 11명의 소녀는 들소의 계곡 입구에 배치되었어. 그들은 다른 혈족들하고 싸움 중이면 전열의 맨 앞에, 그러지 않을 때 맹수 사냥의 창잡이로 나서야 했는데 그 애는 들소 사냥의 창잡이로 설 결정이 된 거야. 그럼 들소는 그럼 봐봐봐. 얘가 어떤 거야? 엄청 맹수잖아. 그지? 그리고 이거 사냥에 성공을 하냐 못하냐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정체성 인정을 받는 거라고. 한 마리만 해도 온 혈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식량원이면서 들소의 의미가 나와. 플러스 어때? 힘과 용기를 시험하기에 알맞은 맹수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사냥의 성공 여부로 남자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그 날카로운 불은 호랑이의 뱃가죽을 찢어놓고 체중 실린 발굽은 곰의 허리뼈를 분질러 놓았다. 소년들은 있잖아. 흥분과 초조 속에서 멀리서 소를 몰아오는 아버지들의 은은한 함성을 듣고 있어. 잠시 후면 나타날 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어디엔가 숨어서 보고 있는 큰아버지들로부터 진정한, 그럼 봐봐봐. 이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 요게 사냥의 의미가 돼. 그래서 거기다 쓸 거야. 요 사냥이 이 원시 부족들에게는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 통과 의례가 되는 거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일종의 통과 의례가 돼. 그래서 나오죠? 지금까지 그들이 지닌 이름은 뭐냐? 달무리, 붉은 노을, 새벽 안개.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은 어때? 태어날 때 자연현상과 관계되는 유아기의 이름이었어. 알겠죠? 근데 이제 사냥을 통해서 뭐로 바뀌는 거야? 성인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가 맡게 된 건, 그럼 봐봐봐. 요 그라는 애랑 뱀눈 밑에 나오거든? 얘네가 이렇게 대조가 될 거야. 그가 맡게 된 건 계곡 가운데 조그만 바위곁이야. 그 역시 불안과 설렘으로 방금이라도 소가 뛰어나올 것 같은 전방의 숲을 응시하고 있어. 그런데 문득 그를 건드리는 소년이 있어. 눈이 자꾸 좀채 깜빡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봐봐봐. 뱀눈이라는 별명은 있잖아.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아. 성격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눈이 자꾸 깜빡거리지 않는다 하는 외양이야. 얘 외양을 근거로 해서 뱀눈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야. 이름이 지어진 거. 소년이었는데 힘은 대단하지 않아도 창하고 알을 잘 다뤄 무엇보다 영리해서 아버지를 감탄시켰대. 그럼 너 저쪽으로 가. 내가 여기 지킬 테니. 뱀눈이 말해. 그는 왠지 뱀눈이 섬뜩하고 싫어. 아니 뭐 때문에? 내가 살펴보니까 있잖아. 여기가 들소의 길목이야. 그럼 봐봐. 들소의 길목. 그럼 얘는 뭘 이용을 하는 거냐? 지형을 이용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너의 엉성한 창질이나 활솜씨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붉은 노을 쪽으로 가. 걔는 힘세고 창을 잘 쓰니까 그쪽이 안전할 거야. 이 새끼가 또 한 대 치고 싶죠? 뭔가 뱀눈에게 속고 있는 기분이지만 마땅한 반박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자리 옮겨. 들소는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나타나. 아버지들의 요란한 함성과 나무토막 두들기는 소리에 몰려 뛰쳐나오는 들소를 맨 처음 발견한 건 산뿌리 쪽에 있던 큰 울음소리야. 얘네 다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지? 자, 이름이 이거야. 소가 온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목소리는 결국 그 들소의 심장이 완전히 멎을 때까지 계속됐다. 그러면 이제 사냥을 하죠. 그도 곧 숲가의 관목 사이를 헤치고 달려오는 들소를 봤어요. 똑바로 뱀눈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아. 근데 바위에 올라가 똑바로 창을 던질 자세를 취하고 있는 뱀눈 바로 곁에서 소가 방향을 바꿔.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어때? 뱀눈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아. 일견 소는 뱀눈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뭐냐? 뱀눈이 올라서 있는 한길 남짓한 바위를 피해간 거야. 거기다가 소가 방향을 바꿀 때 소의 가장 넓은 옆면이 그대로 뱀눈에게 노출되었다. 그러니까 칠판 봐. 뱀눈은 뭐냐면 사냥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했던 거죠. 알겠지? 그지? 애가 사냥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한 거야. 그리고 소에게 창을 날려 어김없이 소의 질긴 뱃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히죠? 결국 뱀눈은 있잖아. 봐봐. 이거야.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알겠죠? 그지? 얘는 리스크가 없었던 거야 보니까. 맨 먼저 찌른 자. 애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뭐로? 맨 먼저 찌른 자. 이름 얻기.
그지? 명예를 회복한 셈이다. 더군다나 그 바위는 풀숲에 드러나 있어. 그럼 남들한테 다 어때? 보여줄 수 있는 무대 같은 느낌인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다 어때? 얘한테 짜여진 판이었던 거지. 굉장히 영리했던 거야.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런 걸 한스러워 있을 하고 있을 틈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라는 애랑 뱀눈이랑 대조된다 그랬죠? 옆구리에 창을 받은 들소가 바로 그를 향해 돌진해. 황금빛 창을 겨누었어. 그러나 달려오는 들소의 정면은 뱀눈이 마친 넓은 옆면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 좋은 위치가 아니야. 알겠지? 그지? 사냥하기에 좋은 위치가 아니야. 남은 건 정면 대결이야. 그치? 그러니까 봐봐. 뱀눈이 맞출 때는 딱 옆으로 해가지고 딱 맞춘 거고 얘 정면 대결을 해야 되잖아. 좋은 위치가 아닌 거죠. 유리하지가 않아. 혼신의 용기로 창을 고쳐잡아. 하지만 그는 곧 덮쳐오는 사나운 콧김, 거친 발굽소리, 고통과 분노로 불타는 두 눈과 치명적인 일격으로 꼬양된 생명력을 뿜어내는 엄청난 살기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다. 됐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때? 그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지?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소를 겁내는 자. 그러니까 얘는 진짜 억울하죠. 이름이 이게 된 거야. 겁쟁이가. 그지? 겁내는 자가 돼버린 그는 들소 사냥에 재도전하지만 실패해. 그리고 나서 밑줄 들소 그리기에 몰두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로 발산해? 예술적으로 발산하는 거.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는 숨을 죽인 채 소를 관찰해. 그들은 물을 마시고 소금기를 핥은 후에 유유히 주변을 배회하며 신선한 풀을 뜯어요. 그런 그들을 발굽에서 풀끝까지 털어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살피고 있는 그의 가슴은 들소와 대면했던 지난날의 어느 때보다 세차게 뛰고 있었다.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뛰는 것은 바로 어때?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똑같이 그려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일종의 예술적인 흥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기껏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어때? 내 존재 그 자체. 왜냐면 그 존재 그 자체를 관찰을 하고 이거를 뭐로 형상화? 예술로 형상화하고자 해. 되지? 야, 나는 이제 너를 나만의 성과 색으로 영원히 잡아두고자 한다. 누구에게 바쳐지는 것도 아니고 영역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야. 그냥 어때? 그림 자체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리 뭐냐? 이거야. 그림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가 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술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 됐지? 그가 들소에게 몰두해 있는 사이에 햇살은 기울어 그와 함께 그의 몸을 오르내리던 신혈이 있잖아. 조금씩 고통으로 변해가. 그럼 잘 봐봐. 여기 신혈이 열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봐봐봐. 예술을 할 때 당연히 어떠니 고통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술적인 성취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뭐로 표현돼? 육체적으로 표현된 거. 알겠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잘 봐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나와. 막 사람이잖아. 자, 진짜 천재 예술가. 그럼 천재 예술가가 뭘 그리고 있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막 신들린 것처럼 막 그림을 그려. 그럼 그렇게 신들린 것처럼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때? 육체적인 고통, 아픔 막 이런 거 있어. 알겠지?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치? 얘가 그거야. 그는 벌써 며칠 전부터 그런 증상을 경험해. 고통은 내일 밝아야지 없어질 거야. 갑자기 한 줄기 서늘한 바람에 심한 재채기가 났다. 그러자 놀란 소들이 그가 있는 쪽을 봐. 하지만 공격할 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된 듯 위협적인 꽃깃을 내뿜더니 사라져버려. 몹시 기분이 상했다는 식의 걸음걸이였다. 자, 그리고 동굴로 돌아온 그는 서둘러 준비해둔 관솔가지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동굴 벽에 돌출한 바위 위로 올라가. 그러면 손만 뻗으면 어때? 천장에 들소 그림이 있죠?
근처 바위 틈새에서 불붙은 관솔가지를 꽂아. 그리고 불빛에 의지해서 방금 보고 온 소들의 모습을 천장벽에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동굴 벽화를 그리는 거야. 그지? 마무리 작업이다. 어렴풋한 용광으로만 떠올라 있었던 소는 수지에겐 검댕으로 점차 선명한 형태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거 원시 시대니까 물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뭐 한 거야 지금? 예술적으로 얘가 있잖아. 뭐 하는 거? 검댕이라 그래가지고 숫 알겠지? 숫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 그림 그리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전방을 응시하며 앞다리에 힘을 모은 숫새였다. 소묘가 완성되자 그는 잠시 손을 들여다봐 자기에게 덮쳐오던 엄청난 생명력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에 불만스러웠다. 아마도 정지된 자세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봐. 여기에서 지금 어때? 이거 불만스러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때? 그림에 불만족한 거야. 내가 그린 그림에 지금 불만족하는 거.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이제 그림을 보충을 하는 거죠. 됐지? 그랬더니 뭐가 살아나? 생동감이 살아났다. 됐지? 그리고 관솔가지가 다 타서 꺼져버려. 바닥으로 내려와. 새로운 걸 찾아 든 그는 거기에 불 붙이려다 단념해. 그림 그리려던 동안 잊고 있었던 오한과 신열이 갑자기 피로와 함께 그를 짓눌러 왔다. 됐죠? 왜냐면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예술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니까 갑자기 어때? 육체적인 고통과 피로가 밀려온다. 요건 거지. 알겠지? 얘가 바로 이문열의 들소라는 작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봐봐. 자, 숙제는 모의고사를 다 푸는 게 숙제예요. 뒤에 보면 변형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가 봐봐봐. 이제 남아있는 진도가 하나 있고 다음 주에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나 볼 거야.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시험 모의고사. 알겠지? 오케이? 공부 똑바로 하고 와야 돼. 알겠죠? 은근히 범위가 많아, 은근히.